자, 파동의 전파와 굴절 15번, 16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실험 과정을 보면은 그림과 같이 물결파 실험 장치를 만들고 영역 2에다가 사다리꼴 모양의 유리판을 넣은 후에 이제 진동수를 발생시켜서 물결파의 무늬를 관찰하더라. 그랬더니 여기 첫 번째 그림처럼 됐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유리판의 위치를 바꿔서 실험을 진행했대요. 자, 나의 결과를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경계면이죠. 자, 경계면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 법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어지고, 진행 경로가 조금 더 법선 쪽으로 휘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얕은 곳이 속력이 더 느리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번엔 바꿔서 1번 영역이 얕은 곳이야. 그러면 쭉 진행을 하다가, 자, 경계면에다가 법선을 쭉 그으면 원래 진행 경로보다 더 바깥쪽으로 휘어야겠죠. 그러려면 천상 그 파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어줘야겠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에서 2번 영역의 파면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마침 왼쪽 보니까 여기 파면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맞지 않겠죠. 따라서 디귿은 아니고. 자, 기억부터 보면 나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냐, 그죠? 얕은 곳이 느리다고 했죠.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면은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기 때문에 1에서 속력이 더 크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과 2의 경계면에서 물결파의 굴절각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냐. 그래서 굴절각을 보면은 나에서는 굴절각이 안쪽으로 꺾였고 다에서는 굴절각이 바깥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서 작다는 맞는 말이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답이고요. 자, 다음으로 16번. 매질 가는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할 때 시간 t는 0인 순간의 물결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실선은 마루를 나타낸 거고 A와 B에서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는 각각 D, ED이다. 자, 이때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니까 파장 나타낸 거죠. 그래서 A에서의 파장은 D, 그 다음에 B에서의 파장은 ED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점 PQ는 평면상에 고정된 점이다. 나는 가의 P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나를 보면은 이제 P 지점에서의 변이를 나타낸 건데, 지금 보면 주기가 나와 있죠. 주기가 ET0구나. 그럼 이게 P는 A 매질이지만 어쨌든 같은 파동이 진행하는 거니까 B에서의 주기도 ET0가 돼야겠죠. 그럼 알 수 있는 거 파장 알고 주기 아니까 속력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의 속력은 ET0분의 D, 그 다음에 B에서의 속력은 T0분의 D 해가지고 B에서 더 빠르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뭐 물어보는지 봅시다. 기억. 물결파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2배냐, B에서가 A에서의 2배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작냐. 자, 입사각 굴절각은 파면의 수직 방향으로 보면 되죠. 여기 진행 방향 나와 있네. 여기 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진행을 했대요. 그러면은 굴절각 입사각은 경계면에 법선을 그어보면 된다고 했죠. 그럼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네. 그럼 입사각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ET0가 됐을 때 한 주기가 지났을 때 Q에서 물결파는 마루가 되냐? Q는 원래 마루였으니까 한 주기가 지나면 다시 마루로 되돌아와야겠죠. 따라서 마루가 된다. 동그라미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반사와 광통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다음은 액체의 굴절률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실험 과정을 보면은 그림과 같이 수조에 액체 A를 채우고 액체 표면 위에 위에 30cm 위치에서 액체 표면 위에 점 P를 본다. 가에서 자를 액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넣으면서 P와 자의 끝이 겹쳐 보이는 순간 자의 액체에 잠긴 부분의 길이 H를 측정한다. 이때 실험 결과가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P점과 그 다음에 자의 끝 부분이 겹쳐 보이는 순간, 즉 여기 있는 끄트머리, 자의 끄트머리 지점이 이 P 지점을 지나서 굴절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을 체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자를 깊이 넣으면 깊이 넣을수록 더 깊이 넣을수록 요렇게 꺾인다라는 말이죠.
즉 깊이 넣을수록 굴절이 더 많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액체에 따라서 C라는 액체에서 그 자를 집어넣는 깊이가 훨씬 더 깊어졌대. 즉 C라는 액체와 공기 사이의 굴절률이 더 많이 차이 난다 라는 거죠. 따라서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더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공기와 이 액체의 굴절률 차이는 많이 난다. 그래서 공기의 굴절률이 있으면은 요 순서대로 A의 굴절률이, 그 다음은 물이, 그 다음은 B가, 그 다음은 C가 해가지고 굴절률이 반대로죠. 반대로예요, 반대로. 굴절률은 반대로. 굴절률은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물,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당연히 공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난다라는 거를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자, 뭐 물어보는지 봅시다. 굴절률은 A가 물보다 크냐? 굴절률 같은 경우에는 A가 물보다 작죠.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빛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빠르냐? 자, 굴절률이 이렇게 될 때 그 매질에서의 속력은 전부 반대라고 했죠. 전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B가 C보다 빠른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액체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 자, 공기는 이제 가장 작은 친구니까 A랑 B 중에 공기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B가 더 많이 차이 나겠죠. 그럼 많이 차이 나면 많이 차이 날수록 잘 꺾여. 잘 꺾이면 잘 꺾일수록 임계각이 작다 그랬죠.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는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2번. 자, 그림 가는 단색광 X가 매질 1, 2, 3의 반원형 경계면을 지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매질을 바꿨을 때 X가 매질, 기역, 니은 사이에 임계각으로 입사해서 점 P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은 1과 2 중 하나다. 자, 지금 보면은 자, 1에서 2로 갈 때 원래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지고 2에서 3으로 갈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지죠. 그래서 계속 갈 때마다 굴절각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의 각도랑 2번에서의 각도랑 3번에서의 각도를 비교하면은 계속해서 각이 커지니까 그 각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굴절률은 반대가 된다고 했죠. 입사각과 각도랑 굴절률은 반대 관계에 따라서 굴절률은 1번이 크고 2번이 그 다음은 3번이 제일 크더라 라는 거. 자, 이때 나를 보면은 3번은 정해져 있고요. 그럼 기역 니은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대.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역이 굴절률이 큰 거, 즉 1번과 2번 중에 1번이 굴절률이 크니까 기역이 되고 2번 매질은 2가 되겠다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P 지점을 보면은, 자, 여기서 전반사가 돼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들어올 때보다 더 각이 누워서 들어왔죠. 자, 1번과 2번은 요만큼 차이 나는데, 1번과 3번은 더 많이 차이 나. 안 그래도 2번보다 더 많이 차이 나는데, 여기서도 전반사가 일어났는데, 그거보다 더 큰 각도로 굴절률이 더 차이 나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이제 요것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자, 그 상태에서 뭐 물어보는지 보면 기억 굴절률은 1이 가장 크냐? 1이 가장 큰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2번 매질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X는 P에서 전반사한다. 이것도 맞다고 했죠. 안 그래도 각도가 더 벌어지는데 둘의 굴절률도 커지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는 친구들은 스넬의 법칙 이용해서 전부 다 확인해 보면 돼요. 이제 그거는 직접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3번. 자, 그림은 동일한 단색광 A, B를 각각 매질 1, 2에서 중심이 5인 원형 모양의 매질 3으로 동일한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더니 A와 B가 굴절해서 P에 입사됐대요. 자, 봅시다. 먼저 A랑 이제 1번 매질과 3번 매질을 비교를 하면은 1번 매질과 3번 매질을 비교를 하면은 자, 1번 매질에서 3번 매질로 갈 때 원래 각도보다 더 줄어들었죠. 각도가 굴절각이 더 줄어들었어. 그 말은 3번 매질이 굴절률이 크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2번 매질에서 3번 매질로 갈 때도 2번 매질에서 3번 매질로 갈 때도 원래 각도보다 더 줄어들었죠. 아, 그러면은 2번 매질보다 3번 매질이 더 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1번과 2번을 비교하면은 자 똑같은 각도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번에서 3번으로 꺾일 때 더 많이 꺾이고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덜 꺾였죠. 이 말은 1번과 3번은 차이가 덜 나고 2번과 3번이 차이가 더 많이 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말은 2번이 제일 적고 그 다음은 1번 그 다음은 3번 순서대로 굴절률이 가장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속력과 파장은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 상태에서 기억. 자, 파장 물어봤네. 파장은 반대라고 했죠. 파장은 2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가 3번에서보다 길다. 맞는 말이고요.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P에서 전반사 하냐 라는 거를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요렇게 됐을 때, 자, 여기서 들어간 각도랑 여기서 들어가는 각도가 동일하죠. 자, 이때 3번과 2번은 차이가 많이 나. 3번과 2번은 많이 차이 나는데 요 각도에서도 전반사가 안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3번과 1번은 차이가 안 나니까 같은 각도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전반사는 안 일어나야겠죠. 안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곳에서도 요 각도에서 전반사가 안 일어났는데 차이가 얼마 안 나는 1번 매질에서는 당연히 같은 각도로 들어갈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덜 꺾여야 되니까. 따라서 전반사 한다는 맞지 않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자, 다음 4번. 자, 그림 가는 단색광이 공기에서 매질 A로 입사각 세타 I로 입사한 후 매질 A의 옆면 P에 임계각 세타 C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 물을 더 넣고 단색광을 세타 I로 입사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공기에서 매질 A로 들어가고 매질 A에서 물로 들어갈 때 전반사를 했대요. 전반사를 했다라는 말은 A의 매질이 물의 매질보다 더 크다라는 거고, 당연히 공기는 물보다 더 작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공기에서 매질 A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많이 꺾였을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이 꺾여서 세타 C로 들어왔지만, 자, 나에서는 물에서 A로 들어가는 거야. 물에서 A로 들어갈 때는 굴절률이 가에서보다 덜 차이 나죠. 즉, 덜 차이 나니까 원래 꺾였던 것보다, 그러니까 원래 요만큼 꺾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는 덜 꺾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덜 꺾이면은 이때, 자, 갑자기 뭐가 떠가지고. 자, 원래 가에서가 이제 요만큼 갔었다고 하면은 나에서는 덜 꺾여야 되니까 요만큼 가야 되고, 그럼 요 각도를 보면은 원래 임계각보다 적어지니까 임계각보다 적으면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A의 굴절률은 물의 굴절률보다 크냐? A 굴절률은 물의 굴절률보다 크니까 여기서 전반사 하는 거죠. 맞고요. 니은 가에서 세타 i를 증가시키면 P에서 전반사 일어나냐? 자, 세타 i를 증가시키면은 얘는 더 이제 굴절각이 커지니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고 했죠. 그럼 굴절각이 커지면 임계각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전반사 안 일어나죠. 그리고 나에서 단색광 옆면에 P에서 여기서 전반사 아까 안 한다고 했죠. 따라서 전반사 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5번. 자, 그림은 동일한 단색광 PQR을 입사각 세타로 각각 매질 A에서 매질 B로, 그 다음에 B에서 C로, C에서 B로 입사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는 A와 B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여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면 P는 여기 세타로 들어와서 안쪽 원래 진행 방향보다 안쪽으로 꺾였어. 그러면은 B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 크구나 라는 걸 먼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반사 했죠? 전반사 했으니까 당연히 B에서 C로 갈 때 전반사 했으니까 B보다 C가 더 작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굴절률이. 자, 이때 자, A에서 B로 갈 때 꺾인 각도랑 B에서 C로 갈 때 이제 입사하는 각도, 요 각도가 동일하단 말이야. 동일한 각도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A는 굴절됐고 B에서 C로 갈 때는 전반사 됐죠. 즉 B에서 C로 갈 때 많이 꺾여서 전반사 된 거고, B에서 A로 갈 때는 덜 꺾였으니까 굴절이 된 거죠. 즉 B랑 A는 적게 차이 나고 B랑 C는 많이 차이 난다라고 볼 수 있어서
C가 가장 작고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B 요 순서대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Q를 보면은 자, 왼쪽에서 전반사 할 때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가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전반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 들어가는 거 보면은 자, 세타라는 각도로 들어가는데 굴절률이 이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죠.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니까 원래 진행 방향보다 더 안쪽으로 꺾여야 되고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고, 그럼 요 각도는 세타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꺾였다라는 거는 이제 B에서 A로 갈 때는 이제 당연히 더 꺾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B에서 A는 차이가 덜 나고 B랑 C는 많이 차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B에서 A로 갈 때도 굴절이 될 수밖에 없다더라 라는 거. 여기서 굴절이 됐으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굴절이 돼야 된다라는 거 보면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뭐 물어보는지 보면 기억.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A가 C보다 큰 거 맞죠? 동그라미. 니은 Q는 B와 C에서 전반사하냐? 여기 전반사하는 거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 R은 B와 A 경계면서 전반사하냐? R은 여기 지나가서 이제 굴절이 되고, 굴절이 될 때 여기에서 굴절되는 각도랑 여기 들어가는 입사각이 같은데 B랑 A는 차이가 별로 안 나. B랑 C는 차이가 많이 나.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 각도에서 굴절이 됐다라는 거는 B에서 A로 갈 때도 굴절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근데 전반사 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따라서 기억, 니은 체크해 주면 되고요. 다음으로 6번. 그림은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한 단색광 P가 굴절각 45도로 진행해서 B와 매질 C의 견계면에서 전반사 했대요. 자, 여기 전반사 하고요. 그 다음에 B와 매질 D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먼저 A랑 B를 비교해 보면은 원래 진행 방향보다 안쪽으로 꺾였으니까 B의 굴절률이 더 큰 거죠. B의 굴절률이 A보다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B의 굴절률이 당연히 C보다 큰 거고, 근데 위에랑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45도, 여기서도 45도인데 B에서 A로 갈 때는 45도에서 굴절됐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45도에서 전반사 됐으니까 B랑 C가 더 많이 차이 나겠다. 즉 C,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B 순서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자, D 같은 경우는 이 45도로 다시 가면서 원래 진행 경로보다 안쪽으로 휘어지네. 그러면 D는 B보다 굴절률이 더 큰 거죠. 여기 뭐야? 여기 B죠. 그러면은 D는 B보다 굴절률이 더 크다 해서 네 가지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자,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크냐? 45도에서 굴절 전반사가 됐으니까 임계각은 45도보다 작거나 같거나 하겠죠. 따라서 45보다 크다는 아니고요.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냐? A가 C보다 큰 거 아까 비교했죠?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P에서 속력은 A가 D에서보다 크냐? 굴절률이 크기가 이렇게 되면 속력은 전부 반대죠. 속력은 A가 D보다 크다. 맞죠? 따라서 니은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7번. 자,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 XY가 반원형 매질 1에 수직으로 입사한다. 점 P에 입사한 X는 1과 매질 2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대요. 여기서 전반사 했고요. 그래서 R 지점으로 갔대요. 점 Q에 입사한 Y는 점 S를 향해 진행한다. RS는 1과 2의 경계면에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Y가 들어오는데 Y가 S에 들어오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원형에서 법선 그릴 때는 정중앙에서 쭉 이어진 선이 법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법선 그려주면은 자, Y가 들어올 때는 입사각이 더 커지죠. 자, X 들어갈 때도 전반사 됐는데 Y는 더 큰 입사각으로 들어오네.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여기서 전반사 하는 거겠죠. 여기 전반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법선을 요렇게 그려보면은 빛이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각도랑 여기서 들어가는 각도가 동일하죠. 따라서 여기서도 똑같이 전반사 할 거다. 같은 각도로 전반사 할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굴절률, 자, 여기 전반사 했으니까 1번 매질이 당연히 2번 매질보다 굴절률 큰 거겠죠. 그래서 굴절률은 1이 크다 맞고요. 그 다음에 RS에서 전부 전반사 하는 거 아까 확인했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동그라미 쳐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8번. 다음은 임계각을 찾는 실험이다. 실험 과정, 반원형 매질 A, B, C 중 두 매질을 서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단색광 P를 원의 중심으로 입사시켜서 입사각을 0도에서부터 증가시키면서 임계각을 찾는데요. 자, 이때 A에서 B로 진행할 때 임계각이 40도가 나왔대요. 그래서 40도에서 굴절이 90도로 됐고, B에서 C로 갈 때는 임계각이 50도가 나왔대요. 50도에서 이렇게 굴절이 됐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 전반사가 A에서 B로 갈 때 일어났으니까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도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B의 굴절률이 당연히 C의 굴절률보다 더 큰 거겠죠. 그러면은 C의 굴절률은 가장 작고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A가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는 임계각이 40도였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임계각이 50도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이제는 A에서 C로 간대요. 이때 임계각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임계각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죠. 자, A에서 C로 갈 때 임계각은 얼마냐 생각을 해보면은, 자, A에서 C로 가는 거는 일단 A랑 B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나죠. 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임계각이 당연히 A랑 B 할 때보다 훨씬 더 커야겠죠. 아니, 큰 게 아니라 작아야겠죠. A랑 B는 이제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40도에서도 굴절이 됐지만 90도로 굴절이 됐지만 AC는 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40도보다 더 작은 각도에서도 90도로 쉽게 꺾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A에서 C로 진행하되 임계각은 40도 이하가 되려면은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